근데 지금 저 질문 댓글에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 치명적이니까 강경 조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 강경 조치할 때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대개.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 숙주가 된 사람이 병원에 방문하는 걸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거는 이미 방역 조치로서 충분히 했고, 그래서 되게 많은 병원에서 거의 뭐 특히 지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문안 같은 거 못 오게 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몸에 바이러스 숙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병을 치료한다라고 되는데 무엇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소위 말해서 이건 보균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바이러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랬더니 영어에서는 캐리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캐리어 자체를 환자라고 규정을 하는 방식이 이거는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환자라고 생각해서 지금과 같은 발작적인 반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아는 정도라면 그러면 이게 무증상자와 정상자와 기저질환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이 정도는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는 상식적인 사람도 할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거기서 양방과 달리 한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쓰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바이러스 캐리어 자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강한 기를 가지고 야 우리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때 그래 쌍화탕 한 잔 니하고 내가 같이 먹었으니까 내일 또 조용히 지내 이러면 뭐 정세다 없이 지나갈 것이고 아이고 바이러스 왜 하필이면 내한테 왔냐 내가 약간 이럴 때 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하니까 제가 이런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죽었다 이러면서 어차피 내가 뭐 우리 가족들도 나를 인간답게 취급도 안 하고 사는 게 그렇지만 내한테 바이러스나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래 얼마 안 남은 몸뚱이 네 숙주를 하다가 그냥 우리 같이 내가 죽더라도 너는 널리 나가라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약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 효과 없이 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심리학자 입장에서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약을 쓰는지는 없어서 못 먹지 약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약이든 다 좋아요. 그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그 전화진료센터의 특징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네. 향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향랑. 그렇죠. 향기 주머니.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 초기에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미각 손실, 후각 손실을 호소하는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많이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전화 상담센터에서 캐치를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화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후각 손실에 있더라. 특징적이더라. 이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래서 그 방향성 한약재들을 모은 주머니를 처방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맡아라 맞고 좀 걸어놓고 주머니에 좀 있고 해서 이 후각 쪽으로의 그 한약을 통한 자극을 좀 주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후각 손실이라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그 향기 주머니로 이 환자의 코로나19를 치료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냄새가 그렇죠. 돌아오면 코로나가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캐리어에서 아닌 게 되는 게 목표는 아닌 거죠.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처방을 드린 건데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전히 처음에 제가 던졌던 의문, 이 한방이든 양방 관계없이 의사분들은 정상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구나를 제가 계속 느끼거든요. 네네. 네. 저 같으면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실제로 있고 본인이 약간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한테 묻겠어요. 본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인 몸에서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뭐 당장 그 바이러스를 다 박멸은 못하고 당신이 바이러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고 싶으세요? 아니면 박멸하고 싶은 방법을 찾겠어요? 아니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는데 그 콧물 나는 것만 좀 줄어들거나 열 나는 걸 좀 낮출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대체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차라리 더 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향락을 말씀을 아, 드린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 그렇죠. 네, 네. 조금만 더 빨리 들어보시면 말해줘, 네, 빨리 또 그걸 해주세요. 빨리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항바이러스 제제,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약물들로 구성된 약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증상들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의료적인 접근도 있고, 그 호흡기를 다는 것 같이 당장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들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의료적인 접근들 중에 각각의 가치가 있는 접근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바이러스를 죽일 거니 아니면 같이 지낼 거니 이렇게 약간 나눌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자체가. 또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참 재밌는 게 요 녀석이 바이러스예요. 숙주로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저는 숙주예요. 저는 계속 초점을 이 숙주한테 두고, 야, 숙주로 있는 너 인간아, 너는 바이러스하고 어떻게 지내고 싶니? 그 바이러스 때문에 네가 콧물이 나고 호흡 답답하고 열도 나고 하는데, 그래, 너 그거 네 생각에는 그 숙주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래? 아니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이거를 전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권의사는 이 숙주를 내가 박멸할 건지, 이 숙주 때문에 지금 호흡 곤란하니까 거기에다가 호흡기를 갖다 댈 건지, 이렇게 계속 아니. 초점이 달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접근들 자체, 물론 목표라고 치면은 바이러스의 박멸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목표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제일 정확한 거는 네. 바이러스와 공생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잘 사는 바이러스가 거죠. 있어도 저희 지금 세포 근데 자체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든 또는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항체가 생기면 더 이상 마치 우리가 독감 폐렴에 걸렸을 때 뭐 한번 항체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전통적인 바이러스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독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는 해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분명히 항체가 생겼는데도 또 증상이 또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확진 환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재확진 환자고 또 양성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항체만 생기면 면역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이슈인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진도 아니지만은 계속 나오는 단서들이나 증거들을 보면 이놈 진짜 신기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훨씬 많은데, 과거의 전통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무작정 적용해가지고 그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 거다. 아니, 몇 년 지난 메르스 백신도 못 만들고 안 만들고, 사스 백신도 못 만들고 안 만들었는데 무슨 1년 안에 백신이 만들어. 그런 뻥은 좀 치지 말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 이게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종이라서 코비드 19이라고 붙였지만은 실제로 비슷한 형태인데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지난 3차 세계대전 21세기에 어떤 시대적인 전환을 알리는 신호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훨씬 더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 그랬잖아요. 전에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뭐 항체가 생기고 면역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숙주에 있으면 그게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코비드 19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종의 아니,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게 공감이 되고요. 그게 한의학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그 감염병의 그 중요한 명언이라고 할까? 이게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그 명제가 있어요. 정기존내가 이제 우리 몸의 전기가 안에 잘 있을 때는 사기가 그렇죠.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게 이미 들어온 맑고 바른 기운이 있으면 그렇죠, 예. 사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네,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요. 그 증상의 패턴을 우리가 보고 이제 처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방의 그럼요, 목적이 그럼요. 결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의 전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의 대항력, 그것을 그게 바로 제가 올려준다는 상담하는 네. 에센스입니다. 이 네, 사람의 아마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굳이 그렇게 그렇죠. 설명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것을 다시금 보는 그 아. 계기를 주는 것이 이 아.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주는 거. 왜냐하면 지난 200년 동안은 네. 의학, 특히 서양 의학이 인류의 과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인류의 병, 질환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양 의학, 특히 한방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효과와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이 서양의학에 비해서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먼저 창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서양의학자 입장에서 보면 전 낙후된 의료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걸리고 죽었다. 뭐 인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대로 방역도 못했다. 엄청 비웃었어요. 그런데 서양의학의 최본산지이자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딱 전염이 되니까 순식간에 중국 우습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놀랍게도 그 서양의학의 의사들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거의 그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그 환자들 검진한다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저는 크게 봐서 200년 동안 이 병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지배했던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이 동양의학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코비드 19 바이러스로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기대를 안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두 분이 주실 거라는 그 기대에서 한 방에 산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 방에 안 살고 두 방에 지금 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대체 뭔 방송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예. 이 방송 컨셉을 이게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료 그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기본적인 한의학 처방의 그 정신과도 같은 명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방에서 말하는 기가 심리에서 말하는 마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라는 것을 신체의 기능이나 움직임으로 한방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리고 그 기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한의사분들이 늘 약초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정작 그 개개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나마 조금 각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나마 생각했던 분이 이재마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조차도 그 각각의 사람들의 체질이라는 것 자체는 이 신체의 측면에서 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마음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걸 서양의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셀프라고 이야기하죠. 이 셀프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 저가 WPI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권 이사님은 휴먼의 아이디얼 에이전트 이 세 가지는 있는 다중인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로맨 에이전트. 많이 들었습니다. 로맨. 그렇죠. 로맨티스트의 원단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니까 이분 긴장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네. 부담감을 엄청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경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그래도 로맨이니까 제가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어쨌든 뭐를 가도 내 가오를 가지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야기를 질러보는 거예요. 근데 질러보는데 동으로 찌르나 서로 찌르나 뭐 그래 계속 찌르세요. 그래도 저는 로맨하고만 마음을 잘 달래주면서 갑니다. 이게 벌써 이 지금 오늘 아주 세 명의 조화가 좋네요. 그럼요. 세 명이 조화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마음 상한 게 아니라 네. 말씀하세요. 마음 상하지 않죠. 네네. 그리고 로맨 분들한테 마음 상하지 마 이런 소리 하면 로맨 분들 상당히 더 마음 상해요. 그럴 때는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두 분의 일단 마음이 두 분이 아주 친하게 방송도 하시고 친하신데 어떻게 그게 친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WPI 검사를 딱 해보니까 이분은 휴먼 아이디얼 에이전트 주로 대장 스타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분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같이 가는데 좀 우리 살살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 두 분이 너무 콤비가 잘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콤비가 잘 맞는데 그럼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콤비가 잘 맞는 두 분이 다 또 한의사로서 또 일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환자를 다루고 또 환자하면 두 분은 환자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환자? 네. 환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근데 뭘 말씀하시는 분? 저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 야, 진짜. 그런 거? 상당히 이 로맨이고 참 로맨의 메인열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고마운 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권의사님 저는 약간 그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육의 대상 네. 그렇죠. 너희들은 다 맞아요. 그렇죠. 몰라. 네, 휴먼 왜 아픈지 설명해줄게.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교화시키고 네. 가르쳐주고 그 병을 고쳐줄게. 이게 휴먼 그렇죠. 에이전트 아이디얼. 나를 따라와. 네. 내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도 각 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환자가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널 환자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라고 안 하고 심리학에서는 그걸 그냥 내담자라고 이야기해요. 내담자. 그래서 내담자는 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 저한테 누군가가 그럼 심리 상담을 하는 당신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 나를 먹여 살리는 분, 내가 치료해 줘야 될 대상 이렇게 보는데 의사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저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병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마음이 아픈 거를 병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픈 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그걸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통증이라고 했는데 그 아프다는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있어야 아프다는 게 뭘까? 저 사람한테는 아프다는 게 그냥 손가락에 약간 바늘이 그냥 꽂힌 정도가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거는 팔다리가 한두 개 잘라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저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픔을 표현하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환자라고 이야기하든 내담자라고 이야기하든 이 사람에게 있어야 아픔이라는 건 뭘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보거든요. 병리적인 것을 결정하는 선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따로 이분은 이 상태면은 병리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병리적으로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상당히 고선이- 중요한 이슈예요. 토론 주제예요. 왜냐하면 병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병이라고 보는 상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고 하지만은 지가 왜 아픈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심지어는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삶은 없고 자기는 누구가 시키는 대로 또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종의 심리의 상태, 노예의 상태로 살고 있을 때 당신이 왜 삽니까?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왜 삽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요. 왜 삽니까?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게 다 병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19 숙주들을 평가하는 방식도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저희는 이제 뭐 복균자의 개념이든 유증상자든 일단 환자군에서 각각의 스테이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희한테는 이슈인데. 그렇죠.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B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